안녕하세요.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. 예, 오늘은 항고심 결정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사건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파상관제인이 선임된 사건입니다. 그 변호사님은 이제 지금은 개인 파상관제인은 안 하시고 법인관제를 하시는 분인데,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파상관제인이 선임됐습니다. 일단 주문은 항소심에서 이제 뒤집혔죠.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.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일부 면책이 허용될 때입니다. 이때는 실무상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자 전액 다 탕감하고 원금 중 30%만 갚아라. 그게 이제 이 사건의 요지입니다. 만약에 채무자가 채권이 뭐 1억 3,700, 근데 1억이 원금이고 뭐 3,700이 저거라면 이제 3천만 원만 갚는 거죠. 나머지 이자 다 탕감해주고 원금의 70% 탕감해주고 30%, 원금의 30%만 갚으라는 게 요 주문의 취지입니다. 지금은 그런 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. 전부 면책을, 지금은 이제 면책하면 전부 면책주의죠. 항고 이유의 요지를 보겠습니다. 항고인이 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모두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였을 뿐 항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항고인에 대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. 인정사실은 뭐냐면 기록 및 당심의 신문 결과에 의하면 항고인은 2007년경부터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로 2008년 10월경 폐업하고 1년 10개월 만에 폐업했죠. 그 무렵 지급불능 상태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6월 3일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습니다. 원심은 2010년 4월 20일 항고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상관제인을 선임했죠. 윤모 변호사님이 선임됐습니다. 사망 3. 항고인은 2001년 5월 11일 시흥시 이 주택을 매수한 후 2001년 6월경 강형택의 임차보증 2,500만원 이제 임대했습니다. 항고인은 2004년 8월 이 사건 주택을 임차인인 강형택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4천만원 상당의 인수와 이익보증금 반환 채무의 상계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가름하였는데, 강형택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07년 10월경 이 사건 주택을 김영자에게 9,800만원에 매도하였고 항고인은 직접 김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준 사실,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가 되어버렸죠. 5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항고인이 2007년 10월경 김영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9,800만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4천만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5,800만원 중 4,500만원은 강형택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신고하면서 강형택과 통모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. 6. 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금융기관이나 법인 채권자들 외에도 개인 채권자들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채권자들이 변제 독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기재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래서 일단 6가지 사실을, 기초적인 사실을 이제 쭉 나열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한 거죠.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. 이 인정사실과 같이 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 면책 신청 시 채권자와 재산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564조 제1항 세3호.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?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거죠.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것에 해당됩니다. 근데 이제 재량면책 사유를 보겠습니다. 항고인에게 이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당심의 신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. 1.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처분 시기가 지급불능 전이고 항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 변제 외에 다른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. 결국 주택으로 근저당하고 임차보증금 반환하고 뭐 실제 차익이 거의 없죠. 아마 이게 빌라를 해서 그랬을 겁니다. 빌라는 거의 안 오르잖아요. 그쵸?
빌라는 저도 지금 최근에 어느 사건에서 보니까 1억 3천만 원에 남편 명의로 샀는데 근저당이 뭐 예를 들어서 한 8천인가 9천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1억 3천에서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한 6천 정도 되니까 어떻게 좀 배우자 명의라도 좀 한가를 하려고 했는데 1억 3천은커녕 1억 1천, 2천인가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근저당을 빼니까 뭐 2천 정도도 안 남아요. 새 사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 9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 물고 감히 한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것도 이제 시흥시 거무동에 있는 그 빌라인데 아마 크게 재미를 못 보고 거의 그냥 임차보증금하고 은행 채무 떨고 남아봐야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. 재판부도 이렇게 과감하게 인정할 수 있죠. 이게 이제 빌라기 때문에 특별히 큰 차익이 없다는 점을 이제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파산 그 조사를 많이 하다 보면 빌라하고 아파트는 진짜 천지 차이가 납니다. 2. 한고인이 90년 7월기부터 20년 이상 학원에서 근무하거나 학원을 운영한 경력과 현재에도 학원 운영 관련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활동에 비춰볼 때 한고인이 향후 적어도 일용직에 존사하면서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. 이거는 이제 경제적 재기 의지를 보인다는 점을 이제 분명히 한 것 같아요. 그냥 면책만 받고 나는 그냥 빚만 떨랍니다. 그게 아니라 어차피 20년 이상 학원 경력이 있으니까 그 관련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죠. 3. 한고인의 채무액 원금 1억 4천 및 1억 4백 및 이자 663만원 그러니까 1억 500에 비추어보면 재량으로 이 사건 면책 결정 확정 시 채무 원금 이자 지연소득의 합계액 중 원금이 70% 해당 금원 및 나머지 30%에 대한 이 사건 면책 결정 확정일부터 다음 날부터 5년 지연소득만 하나에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. 이 중에서 이 중에서 30%만 갚으란 얘기죠. 70%는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니까 한 3천 정도만 갚으란 얘기입니다. 3천. 그렇다면 한고인에 대한 면책은 이 인정 범위 내에서 허가될 것인가?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뭐 같은 그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금은 서울해생법원 항고부의 항고심의 결정 내였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타협적인 판결이죠. 그 이제 일부만 갚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. 일부 30% 정도는 탕감을 해주니까 나머지는 갚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. 아까 그 1번 첫 시간에 한 것도 일부 면책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전부 면책이고 세 번째도 일부 면책이고 이 당시에 아마 일부 면책이 그 시행된 시절입니다. 이 당시에. 그래서 그 이번 시간에는 그 파상관제인이 이제 선임돼 있어서 이제 파상관제인이 아마 꼼꼼히 조사를 했을 거예요. 꼼꼼히 조사를 해서 특히 이 매도 과정이 조금 석연치 않은 건 맞죠. 그렇죠? 매도 과정이 뭐 그 임차주택을 그 강용택이라는 세입자에게 2,500만 원을 임대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뭐 그 김영자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뭐 9,8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자금을 이제 4천만 원이고 이제 4,500만 원을 어떻게 됐습니까?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불렸죠.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. 그게 허위가 된 게. 사실 9,800만 원에 팔았으면 이제 4천에다 2,500, 6,500이니까 얼마입니까? 3,300이 남죠. 근데 그 3,300을 이 상황에서는 강영택이라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김영자한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? 다이렉트로 넘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거는 그 세입자는 안 나타나잖아요. 김영자 앞으로 넘겨야 되는데 9,800만 원 중에서 남기는 거를 없애려고 은행 4천만 원에다가 세입자를 보증금을 4천만 원으로 이제 불린 거죠. 원래 2,500만 원인데. 그래서 4천에다가
그 근저당권 4천에다가 얼마입니까? 그쵸. 임차보증금 4,500만원을 불렸죠. 2천만원을 더 업시켰죠. 4천에다가 4,500 더하면 8,500이죠. 그러면 9,800에다 8,500이면 한 1,000 정도 남죠. 그 정도는 뭐 그냥 썼다라고 보면 되는데,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죠. 이 임대차 관계가 채무자, 세입자가 2004년에 매도하고 실제 매도는 이제 김영자 앞으로 하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허용이 안 되는데, 사실은 이걸 이제 김영자한테 넘기는 것을 이제 가라로 만든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게 법원 입장에서는 서류를 위조한 거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좀 엄하게 보죠. 사실은 아무리 그게 뭐 정당하다 할지라도 또 그 진실을 알 수는 없죠.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완전 면책하기에는 조금 사안이 중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. 계약서가 이제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고, 제가 이제 실무를 해보면 그 세입자